2023년 북한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의 도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정은이는 총 40번, 40회, 65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에도 바로 이런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2023년 4월 무렵에 정찰위성을 명분 삼아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헛꿈이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의 2023년 전망은 어떤가? 핵하고 관련해서 북한은 7차 핵실험 이제 이거를 한다 하면서 2023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게 나서서 지렛대 역할을 해라. 이걸 좀 멈춰라. 뭐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이제 곧 그런 만남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하지만 거기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워싱턴에도 없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워싱턴에서 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저 뒤에 밀려 있다. 여전히 그 순위가 낮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항상 북한 핵, 북한 비핵화를 생각할 것 같지만 미국에게는 당면한 대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낮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23년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바로 이 비핵화 대화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희박하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자유세계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 이거는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철칙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데 나쁜 행동에 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더 그르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한다. 그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그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다 하는 소리가 저 대북 제재만 좀 풀리면 이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 대북제재는 핵 개발을 중지하고 핵시설을 파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 양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하고 핵 보유를 천명한 북한하고 지금 대화하겠다는 게 그 핵을 폐기하라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핵 보유는 불변인데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면 대북 제재부터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발부터 북한이 요구하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북한은 핵을 양산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건 대화잖아. 대화하고 싶으면 대북 제재 해제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떠냐?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 이거는 우리 자유세계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축소하고 완화시키고 무력화하는 노력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세상에 선포하고 대북 제재 개구멍 뚫기, 크게 개구멍 뚫기, 대북 제재 무력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풀면 대화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다는 게 김정은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정은이 뜻대로 해주면 이게 뭐냐.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김정은이에게 항복하는 게 돼버립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하는 게 돼버립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개구멍 뚫기를 하는 것은 적화 통일 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택한 것이 되죠. 2023년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지배적인 전망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과 북한의 바로 이런 대화 국면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데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둘째,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되는가? 신냉전의 상황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죠. 이 동북아를 봐도 이게 이제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의 동북아 이걸 보면 편가르기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다. 애매한 그 경계선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편가르기 경향이 뭐냐 하면 둘로 나뉘어 있는 양진영 가운데 나는 이쪽, 나는 이쪽이라고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서는 일이 지금부터 이게 더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 편에 서는 사람은 상대 진영하고 갈라서겠죠. 이 편에 서는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동북아에서 대립하는 두 진영, 이거는 이제 북방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게 있고 남방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저 남방연맹에 들어있지 않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의 중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북방연맹의 영토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북방연맹과 남방연맹 둘을 잘 요리하고 이용해서 이익을 더블로 취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2023년에 이 동북아 정세를 본다면 북방연맹은 한국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은 우리하고 같은 진영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방연맹은 어떨까? 남방연맹은 한국을 보면서 이게 같은 진영인 채 하는 박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같은 진영은 아니고 같은 진영인 채 하는 박쥐라면 공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조 대상이 아닐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 남방연맹조차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2023년을 바라보는 우리 동북아 정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외교라든지 또 국내 정치라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할 건지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